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의원, 국방위원회 소속이시죠. 오늘 특별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아침 미세먼지가 정말 장난이 아니던데요. 네. 이렇게 무사하게 나오셨습니다. 뭐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네, 이제 지금 저희가 얘기를 서울시장하고 경기지사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 날선 논쟁, 수도권 주민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건지 아니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지금 이렇게 말싸움을 벌이고 있는 건지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볼 땐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세먼지 문제가 지금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책을 놓고 중앙정부나 또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민들을 해왔죠. 예. 근데 이제 이번 대책은 조금 그 많은 국민들이 좀 충격적으로 느끼는 거죠. 갑자기 왜 무료를 타라고 그러나 이러면 예. 어떤 효과가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제 무료로 타면서도 좋긴 한데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을 가지신 분들이 자기 차 놓고 가고 대중교통 이용하라 이제 원투 취지는 그런 건데. 예. 예.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자가용 모으신 분들이 자가용을 선택하지 않아 다양한 요소가 있는데 네. 대중교통의 그 유료이기 때문에 자기 승용차를 모고 다니시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근본적인 대책이냐 뭐 이런 이제 회의가 전문가들 사이에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봐도 이 대책은 좀 조급하게 너무 급하게 빨리 효과를 보려고 시행된 느낌이 들어서 약간 선거용 느낌이 들어서 제가 박 시장님 평소 이렇게 안 하시는데 이거 왜 이렇게 하셨지? 이제 이런 선거가 다가와서 그러신 건가? 같은 당 소속의 박원순 서울시장을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겁니까? 평소에 잘했다는 뜻이죠, 이거. 이번 거는 조금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네. 자, 뭐 이번에 이제 미세먼지가 느닷없이 이제 6월에 있을 지방선거하고 엮여져서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우상호 의원도 같은 당이시지만 같은 당 다른 의원들도 이번에 이 미세먼지 비상조치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만약에 지방선거가 내년이었으면 이렇게 갑자기 정책을 내놓으셨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이 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비용 따위는 뭐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절감된 들어가는 비용이 또 결국은 서울 시민들의 세금이거든요. 네. 또 고향이나 분당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은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같은 당의 그 잠재적인 그 경쟁 주자들이 각기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는데 먼저 우상호 의원 박원순 시장답지 않아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판을 하셨고요. 예. 박영선 의원 아이고 오죽 급했으면 미봉책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민병도 의원은 아니 미세먼지는 중국이 원인인데 번지도 잘못 잡힌 거 아니야?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전현희 의원은 무료 교통이랑 미세먼지는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기준은 네. 저렇게 해서 미세먼지를 시킬 수 있다면 가능해요. 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네. 우리가 다 알지만 거기다가 미세먼지를 저감 대책이라는 것이 서울시나 뭐 인천시나 경기도나 뭐 이런 정도의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 정도가 이제 다룰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니에요. 네. 이건 어찌 보면 한국과 중국 내지는 UN 차원에서 다뤄야 될 전 지구적인 문제란 말이죠. 네. 그거를 서울시가 이렇게 한다고? 아니 저는 뭐 50억이 아니라 뭐 500억, 5천억이 들더라도 정말 미세먼지를 줄여서 서울 시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더욱더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거기에 이제 한 가지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보통 사람들이 나라면 이걸 어떻게 쓸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네.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서울시장 경기지사가 다툴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저였으면 경기도지사 인천시장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빨리 만납시다. 내일 비상이라는데 그렇죠. 예. 우리 셋이서 이걸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의논해 봅시다. 네. 그다음에 또 청와대 국무조정실이나 비서실장한테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 중에 네. 우리 서울시가 긴급하게 해야 할 그런 것들은 뭐가 있겠어 하고 소위 말하면 상의하는. 네. 요거는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가령 서울시만의 뭐 주택이나 뭐 무슨 뭐 다른 환경 문제였다면 네. 서울시를 흐르는 청계천 문제였다면 저는 그런 박원순 그렇죠. 시장이 그렇게 접근해도 예. 되는데 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금 국가 지도자답게 네. 세 광역단체와 중앙정부하고 좀 상의하는 모양새를 갖춰주고 그래서 통일적인 정책을 리드했다면 네. 저는 훨씬 좋은 평가를 받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장, 경기지사, 인천시장 그리고 정부 부처에 누구 이렇게 모여서 비상회의를 가졌다면은 그것만으로도 수도권 시민, 도민들이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까지 짚어주셨는데 우상호 의원 나오셨는데요.
우상호 의원이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이시고 1987년 그 연세대 학생 이한열 군이 최루탄으로 운명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이 영정을 들고 가두 시위를 했었고 오늘 출연진으로 나와 있는 최병무 국장하고 저하고 그때 그 거리를 경찰 기자로 취재를 했던 그런 인연이 사실은 있습니다. 당시에는 잘 몰랐었지만 그다음에 의원 저 서대문구시죠 지역구가. 네. 제가 서대문구에 삽니다. 아, 이쁘지. 거기도 가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달 서울시장 출마하십니까?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좀 기울어져 있는 편이죠. 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기울어져 있다. 우리 정치부 차장 어떻게 해석해야 이 돼요? 보통 50대 50이라고 해야 되는데 약간 기울어졌다 이렇게. 네, 그 작년 말에 뵀을 때까지만 해도 네. 50대 50을 기준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기울어졌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 예. 제가 봤을 때는 출마하시는 쪽으로 지금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지금 이제 저 정치부 기자 입장에서는 바로 스트레이트 기사 써야 되는 거죠. 우상호 의원 서울시장 출마 네, 선언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네. 기자들이 좀 관심을 갖고 좀 써야 되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대변인을 한 8번 했던 제 느낌으로는 이건 스트레이트 쓰면 안 됩니다. 아직은. 이거는 출마 선언했다고 쓸 수는 없는 거고요. 예. 출마로 기울어 내지는 출마 적극 검토 이렇게 적극 검토. 충분히 쓸 수 있는 기사. 역시 예. 네, 우상호 의원의 올라가셔서. 평소 이 신중한 그 네. 이 말투와 예. 이 태도를 봤을 때 이 정도 말씀을 하신 거는 굉장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저는 좀 해석이 고맙습니다. 최 차장. 최 차장이 체육장보다 저한테 좀 우호적이십니다. 자, 의원. 네. 그래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만약 의원께서 서울시장이 안 나온다고 가정을 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장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이제 원론적으로는 서울시장은 이제 서울 시민의 고통과 불편을 많이 덜어줄 수 있는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통을 덜어줄 예. 수 있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건 누구나 다 하는 말이고 예. 그 과정에서 꼭 특히 저희 민주당 후보라면 네. 첫 번째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의 성공을 서울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게 해서 네. 이게 혼연일체가 되어서 국정을 운영하고 있구나. 국정과 서울시정을 일치시키면서 가는 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 네. 이게 아마 우리 지지자의 선택 기준이 될 것이고요. 음. 두 번째는 이제 서울시가 갖고 있는 좀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 예를 들면요. 뭐 주거, 교통, 뭐 미세먼지 같은 환경 문제 이런 예.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뚫고 들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대안과 또 여러 네트워크, 이 중앙정부하고 협조 없이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 뭐 이런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6월 13일에 있을 예정인 서울시장 선거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여당 후보들에 비해서 야당 후보들이 워낙 길을 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당 후보가 곧 서울시장 당선 아니냐. 그래서 여권에서 단일화되는 후보가 따놓은 당상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거는 이제 우리 유권자를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왜 예. 그런가 하면은 예. 과거 제가 2010년 지방선거에 대응했을 때 그때 저희 당 지지율이 20%에서 25% 뒤진 지역에서 다 이겼습니다. 네. 인천, 강원, 경남, 충남. 네. 그때 경남 당 지지율 차이는 한 30% 났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러면 그 당시 한나라당이 이기는 거죠. 근데 예. 김두관 후보가 바람을 일으켜서 이기지 않습니까? 예. 광역단체장 후보는 당 지지율이 경향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역시 인물 선거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희 당은 40대의 세대교체형 후보를 내놨고 그런 것이 주요했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했던 서울 경기는 다치고 가장 취약한 지역에서만 승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당 지지율이 높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높은 지지율에 취해서 국민들의 선택권을 무시하는 얘기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더 긴장해야 된다고 보죠. 자, 최 차장, 지금 네. 의원께서 솔직하게 말씀하신 겁니까? 엄살을 피우신 겁니까? 뭐 솔직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네. 저는 이제 우상호 의원이 이런 얘기를 수차례 하셨는데 네. 저는 약간 엄살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이제 지금 이 프로그램 분위기 이상하구만. 지금 지지율이 네. 굉장히 높고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가장 큰 어떤 이 아킬레스건 같은 게 이제 남북 관계 뭐 이런 부분이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뭐 처음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이제 화해의 무드로 좀 가는 측면이 있잖아요. 네.
물론 이제 뭐 최저임금 문제랄지 뭐 그 가상화폐 거래소 논란이랄지 뭐 여러 가지 또 생각지 못한 이 여러 가지 국정의 발목을 잡는 논란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의 지지율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도 지금 이제 지방선거까지는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될 것이라고 보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야권입니다. 야권에서 지금 인물난을 심각하게 겪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 정권의 지지율이 이렇게 유지가 된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도 이 현 정권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야권의 인물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이렇게 치고 나오면 네.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상호 의원이 말씀하신 2010년에는 당시 민주당에 그런 인물들이 꽤 많았단 말이죠. 이제 김두관, 안희정, 뭐 이광재, 뭐 송영길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 이제 당선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문제는 야권에 그런 사람을 찾기가 미안한 얘기지만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